워싱턴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 G7을 포함한 56개국이 모였다. 의장국이 발표됐다. 한국이었다. 일본 대표단 표정이 굳었다. 미국이 아시아의 의장석에 앉힌 나라는 일본이 아니었다. 첫 번째 한국은 미국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이는 다름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 실행한 것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일본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과거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약속한 7개 공장은 지은 적도 없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동을 본다면 쉽게 예측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다는 평가를 주로 하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US 스틸, 미국 제철소 인수로 오히려 미국의 빚을 지고 있는 형국이라 눈치가 더 보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한국의 조선업을 칭찬한다며 한일 간 차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부 엘브리지 콜빈 는이를 두고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존이 아닌 파트너십 비전에 부합하는 모범 동맹국이라고 극찬하며 이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말에 걸맞은 노력과 자금, 진지함, 헌신을 쏟아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NDS가 국내 방어, 중국 억제,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방위산업 재활성화라는 4가지 축의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한국의 과감한 국방비 지출 약속과 견고한 방위산업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반면 54명의 미군이 주하고 있는 일본은 NDS에서 같은 모범 동맹국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자 미국방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잠수함이 건조될 수도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도 양국이 좀 더 확대 회담을 진행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픈된 마인드로 승인한 내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디테일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내부 일각에서는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하다며 잠수함 갖는 게 불가능하다 했으나 미국 방은 한국이 조선업의 세계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 가운데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안보 분야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뒤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일본 방송에서 미국은 한국을 혈맹으로 특별 대우하고 있다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게 유일하게 혈맹 칭호를 쓰고 있다며 불편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동해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일본에서는 거슬려 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와 본격적인 외교가 시작되면서 혈맹 한국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의 한국 혈맹 발언을 듣고 일본이 충격받은 이유. 한미일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현 전직의 대통령들 입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충격적인 인식에 대한 말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러한 얘기가 미국 측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미국 대사를 지냈던 일본인으로부터 나오면서 일본 방송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일본에서도 이제 다른 주머니를 차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우선 일본은 미동맹은 최우선이라면서 상호 간의 가장 강력한 관계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아베를 비롯해 일본 총리들의 행보를 보면 미국에 항상 맞추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우선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 매우 오랫동안 공을 들이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왔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힘을 대놓고 이용하려 하는 것이며 자연스러운 동맹이라기보다는 힘을 돈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한국으로서는 가장 큰 피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일 합방에서부터 일본은 미국을 이용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허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시작한 일본의 이러한 습성은 놀랍게도 지금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잘 알다시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데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미국과 합을 맞춰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면을 항상 만들어 왔는데 한국이 성장하게 되면 일본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최고가라는 이유를 들면서 G7 가입을 비롯해 각종 연합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전된 한국이 국제사회에 진출하고 국제기구의 장이 되려 하자 일을 강력 저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기문 유엔 총장 투표 시 유일하게 찬성환인 기권표를 던지는 것은 일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때 보좌가 아니던 볼턴은 유엔 총장 투표 때 한국의 끝까지 찬성을 안 하는 섬나라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미국에 보장받으며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 기축통화라는 일본의 화를 버티게 하는 것이며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기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절대 한국이 일본 경제를 역전하거나 그 위상이 바뀌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써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사고 자체가 사실상 매우 사월름판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미국이 과연 일본을 최우선 동맹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관계자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우선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일본의 최근 수십 년간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국군이 세어였으나 아소다로 부총리가 말한 대로 하늘에 도움이 있었던 가운데 한국 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뒤 한국은 근 십수년간을 국도가 피폐하여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일본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불과 10년 뒤인 1964년 도쿄 올림픽을 화려하게 개막하고 부활을 알렸습니다. 당시 일본의 부를 과시하는 장면 중에는 신칸센이 도쿄 올림픽에 맞춰 개통된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인프라조차 제대로 없는 국면에 일본은 한국전에서 나온 돈으로 고속철까지 깐 것이죠. 그러면서 발전한 일본 경제는 1980년대에 글로벌 기업 탑 10에 8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은 일본을 그대로 놔두지를 않고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거쳐 환율을 합의하게 됩니다. 그때 급상승한 일본의 엔화 가치로 인해 일본 사회는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되며 경제에 암흑기를 맞죠. 하지만 많은 이들은이 플라자 합의만을 기억하나 미국이 일본을 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은 일본의 가장 강력한 산업 중 하나였던 반도체 회사를 단번에 날려버린 일을 했던 것인데요. 이 역시 80년대에 전 세계 탑 10 반도체 회사 중 절반이 넘는 회사가 일본 기업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특허를 공개해서 이것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회사가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목격했는데 정작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위협하면서 전 세계를 아우르며 지배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보고 삼성 등이 일본에서 반도체 기술을 훔쳐갔다면서 도둑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은 아무것도 없는 국가였고 미국의 냉전 시대에 구조령과 경쟁하며 민주진영 국가 중 일본을 키워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레이건 정부는 일본을 키워주다 보니 이것이 되려 미국 반도체 회사를 퇴출시키는 면을 보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일본 때문에 자리를 잃었으며 일본의 반도체 특허를 준 미시에이는 심지어 폐협을 하게 됩니다. 이에 크게 당황하고 화가 난 레이건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의 반도체 덤핑 특허 제소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동시에 일본의 돈 가치를 대폭 올려버리는 플라자비를 통해서 일본 반도체 산업에 매우 큰 타격을 가한 것이죠.
그 가운데 한국은 삼성을 통해 일본이 퇴출된 디램 시장에서 서서히 점유율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사업을 망하게 했지만 한국은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렇다면 왜 일본은 미국의 한국만큼의 관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우기야마 신스케 전 미국 대사는 한국과 미국 동맹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대뜸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을 경험한 결과 그 대통령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대통령은 색깔은 달랐지만 항상 우리는 모두 피를 흘린 동맹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면서 한국에 대해서 언급했고, 자신이 미국에서 느끼기엔 한국과 미국 동맹의 성질이 일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스케 전 미본 대사는 한국은 확실히 미국과 혈맹이지만 일본은 화해의 동맹이라는 것이죠. 즉, 미국과 연견방은 한국과 피로 맺어진 동맹이나 일본은 과거 미국의 적국이었으며 일본과 동맹 맺은 이유는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미국은 여긴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놓고 우린 진주만을 못 잇는다라고 했으며 일본은 선전폭 없이 미국을 공격해 무공한 미국 군인들의 유명을 달리하게 한 국가인 것입니다. 또한 핵무장도 한국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확대되어 가나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은 잠잠한 편이라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불안한 안보를 방위비 등을 늘려가며 지키려는 움직임이 부쩍 많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방송이 나가자 한 일본 누리꾼은 싫은 내용이다. 하지만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미국은 일본을 방파제 이상 이하로도 여기지 않고 필요 없으면 버릴 것이라며 베스트 댓글을 받았습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일본은 자기들이 과거에 큰 일을 저질러 놓고 억울해하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일본에서 미국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미국과 한국을 뛰어넘는 최고의 동맹이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만 피로 맺은 동맹은 일본이 아무리 돈으로 로비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한미 관계에 따라오는데 한계가 있음이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의 뒤통수를 친 국가이며 한국 전쟁 때 뒤에서 조용히 이득만 챙겨간 국가로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을 넘어서지 못해 분하다는 태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뜻깊은 설명을 맞아 구독자 여러분, 스스로와 가족 모두에게 좋은 제품을 일분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에만 복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산양산으로 설명절 가족분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주변에 선물을 해드렸는데 뿌리차에 산삼을 드렸더니 집과는 달리 신기하기도 하시고 비주얼상으로도 보기 좋다면서 매우 만족하셨는데 산삼뿌리 선물은 그 자체로 여러 면에서도 좋은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기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다스리는데 산삼을 써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명절 선물이나 귀한 분들을 챙겨서 드려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산양산삼은 본래의 산삼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종 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믿을 만한 삶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경기 용인 동이산대에서 3대에 걸쳐 7년 군산 뿌리를 재배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특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진세노이드 함량 수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산삼이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유는 뇌도마디가 세뇌에 있다는 용근삼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최대한 자연 환경과 일치하며 강원도산 생잎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특히나 다른 나라의 산삼보다 더욱 많은 진세노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삼이 크다고 좋다고 하는데 농약 없이 자란 삶은 크기가 작고 귀합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풍파병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이 산양산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우유 꿀과 같이 하여 소량 복용이 가능하며 뿌리째 드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패키지도 명절 특전으로 보자기로 포장되는 등 매우 고급스럽고 산삼의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이번 명절에 주변에 정다운 산양 산삼을 선물하시면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 링크를 제공해드리며 좋은 선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래블 티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